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1월 16일 4시입니다. 오늘은 지금 막 샤워를 하고 원래 하던 기초만 다 발라놓은 상태예요.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디필에서 나온 랩핑 마스크라는 거래요. 근데 제가 왜 전에 마스크팩 2개 사야 될 것 같다면서 얼굴 크면 비싸다고 했는데 얘는 사이즈가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니까 한번 발라놔 보고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얘를 좀 떼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 어제 인트로처럼 찍은 영상이 제가 약간 또 본의 아니게 눈물을 흘리면서 찍었는데 그 영상을 아마 안 보셨겠죠? 이 영상도 뭐 얼마나 보시겠어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준비했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 좋아하는 거야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영상의 연결성을 위해서 커밍아웃 영상에서 말했던 팬픽도 이제 저는 BL 팬픽을 읽었던 거니까 BL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팬픽과 BL에 대한 생각, 제가 왜 그것들을 보게 됐는지, 나는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걸 얻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작품들에 대해서 느끼는 아쉬움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원태민 배우님이랑 제 본진 이효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어머 뭐야?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뭘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두껍게 발라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괴물이 나타났다! 편집점! 이제 BL 작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인트로처럼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면 얼굴의 개연성이었어요. 대도시의 사랑법 작가님, 박상영 작가님이 말씀하셨다고 기사에도 떴었는데 로맨스의 개연성은 배우의 미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슷한 의미에서 BL 작품도 약간 배우의 외모에 굉장한 중요성이 부여되곤 하는데 얼굴의 개연성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한 분이 계세요. 이준혁 배우님인데 최근에 새로운 작품 한참 방영 중이어가지고 그 배우님이 등장하신 뭐 예능이라든지 컨텐츠가 많이 뜨더라고요. 이준혁 배우님이 또 감자칩을 좋아하신대요. 뭐 감자칩을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저의 타임라인에 떠가지고 추천해주신 트러플 감자칩을 먹었어요. 배우님은 아마 앉은 자리에서 8봉지인가도 드셔가지고 스스로 놀랐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8봉지는 아니고 한 봉지만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 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별로 가까운 마음의 거리에 있지 않은 배우분도 그 얼굴로 이제 감자칩을 추천하시니까 저도 사 먹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얼굴의 개연성이 이쪽 판에서는 조금 중요하다, 이런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려고요. 편집점. 제가 어제 제 유튜브 채널 소개를 조금 바꿨는데 원래 사람 구실을 하고자 하는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사랑에 미친 인프피 울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 영상에 계속 울었기 때문에 그럼 울보로 하자. 나도 모르는 울보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사랑에 미친 인프피 울보로 소개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랑에 미쳐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랑에 미쳐 있었어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성공적인 사랑, 내 기준에서 성공적인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살았고 외려 사랑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멀리 했었어요. 실패만 거듭할 거면 그 패배감이 나한테 쌓이기보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랑을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사랑도 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사랑 얘기가 나오는 드라마, 사랑 얘기가 나오는 노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안 보고 안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내 손 너를 만나게 된 거죠.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이 사랑의 결핍이 시작된 시절이 고등학교였잖아요. 였거든요. 제 첫사랑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절의 저와 화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팬들은 이 드라마의 플롯을 망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망한 사랑.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내 손 너 스토리에 공명을 했던 것 같고, 그와 동시에 호태랑 종이의 사랑이 망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 손너를 먼저 만나서 원작인 비의도적 연애담을 나중에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사의 시간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호태와 동희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먼저 보고 그들이 7년 후에 만나고 만난 후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되고, 이 순서로 작품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절대 망한 사랑은 아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때문에 그만 사랑해. 근데 이 영상 매체로 넘어오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먼저 소비했던 BL 장르의 작품들은 활자 매체를 활자 매체였어요. 활자라고 해야 되나? 팬픽을 봤단 소리예요. BL이나 팬픽은 작품이나 장르에 따라서 수위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진다는 점에서는 제가 살면서 현실에서 겪는 결핍을 약간 해소하는,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는 어쨌든 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도가 되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 제도를 체화한 등장인물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 정도 선에서 갈등이 멈추지, 결국 그래서 그들이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평등법이 제정이 안 돼 있다든지 막 이런 내용은 BL에선 다루지 않아요. 다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 인물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성이 그리고 보통 부여가 되거든요. 이유 불문하고 같이 사는 사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재혼한 부부에서 엄마 쪽 아빠 쪽에서 각자 온 뭐 이복 형제 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라든지 고등학교 선후배라든지 그냥 딱 들어도 약간 낭만적인데 너무 이상하진 않는 선에서, 그럼에도 그 둘이 서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참 애틋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설정들이 그 관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관계성이 또 그리고 제가 흠모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나 기뻐. 팬픽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저는 동방신기 팬픽을 주로 봤어요. 인원이 나뉘긴 했지만 5명의 동방신기가 함께 할 때는 윤재, 유수파였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커플링들이었거든요. 창민님이 당시에는 아마 미성년자였을 거기도 하고, 다들 미성년자긴 했을 텐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상대로 그런 상상과 그런 문학을 그때는 윤리적인 인식이 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나는 작품들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고 제가 읽었기도 한 게 다시연, 21세기 인어공주를 위하여, 삐걱삐걱, 레몬사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구나 팔반 이쁘니까, 이게 21세기 인어공주를 위하여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은 지금은 기억은 하나도 안 나거든요. 뭐 바시연이 수위가 엄청 셌다는 거 정도? 다들 힘들게 살아. 이제 영구자 정체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후로 이 BL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시맨틱 에러에서 재영이랑 상우가 같은 대학교에서 뭐 조모임을 하고 같이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어떤 두 사람이 현실에서 붙어 지내기가 어렵고, 게다가 그 둘 다 게이일 확률이 낮잖아요. 근데 BL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최소 열려 있는 거야.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할 줄 알아서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 죄악시되고 너무 비정상이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잠깐 혼란을 겪지만 에라이 몰라, 나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나 저 사람 좋아하나 봐 하고 그 뒤로는 갑자기 사랑해, 서로. 서로 막 행복해. 엄청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편집점. 그래서 BL 작품이든 퀴어 작품이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백합물, GL 작품들을 소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앞서 말했던 그 제도적 문제들이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우리 현실과도
교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계관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일지를 고민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성별이라든지 뭐 적어도 이성의 규범이라든지를 초월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배우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배우들을 보기 위해 그 얼굴의 개연성을 토대로 드라마를 뭐 아니면 웹툰 캐릭터의 얼굴을 토대로 그 웹툰을 소비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호태랑 동희는, 태준이랑 원영이는, 명화랑 여운이는, 재영이랑 상어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했을까? 아마 못했겠죠? 연말정산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할까? 아마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훨씬 적은 정책의 혜택을 받겠죠? 한쪽이 아파서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러야 할 때면 서류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을 가진 캐릭터들이, 이 배우들이 저의 어두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돌이 됐든 배우가 됐든 이 어두운 시간을 버티게 도와준 이 사람들이 이미 너무 특수한 환경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과 너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판타지를 잠시 멈추고 현실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었어요.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BL에 대해서 생각했던 두 번째 질문, 이건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막 드라마를 무한 스트리밍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감명 깊게 오랜만에 그런 작품을 만나서 그런 캐릭터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 그 배우들의 미모에 감탄하고 그러다가 원태민 배우님한테 딱 꽂히게 되면서부터 마주한 질문이 나는 호텔을 좋아하는 거야? 원태민 배우를 좋아하는 거야? 였어요. 아니면 호텔을 연기하는 원태민 배우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이 발전을 했을 때 그럼 호텔가 아닌 역할을 하는 원태민 배우를 안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질문의 답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호텔도 좋아하고 원태민 배우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비연담 원작이 도움이 되긴 했죠. 그림으로 표현된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니까 만화 버전의 호텔도 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언젠가 호텔 같은 사람을 죽기 전에 한 번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래서 결론은 둘 다를 좋아한다. 뮤지컬 스파이에서 만났던 퀸틴 태민이도 이전작들 뭐 퀸메이커나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나, You Make Me Dance나 그대로 멈춰라 에서 여러 모습으로 출연한 태민 배우님도, 그리고 다가오는 1월 말에 연극 NIX의 아리엘로 만나게 될 태민님도 아마 모두 사랑스러울 거예요. 모두 사랑스러웠고 아리엘도 사랑스럽겠죠. 결론은 원태민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거죠. 결론은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제가 원태민 배우님을 좋아하고 응원하기로 마음 먹은 많은 이유들 중에, 그러니까 배우님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와 별개로 제가 원태민 배우님을 응원하기로 마음먹게 된 여기를 계속 보는 이유는 여기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힘내기 위해 우리 태민 배우님을 모셔놨거든요. 고마워 사랑해. 태민 배우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나이라서. 그리고 이제 배우님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공대에 진학을 했다가 한 2, 3년 다니고 다시 입시를 해서 예술학교로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의로든 타의로든 걸어오던 경로를 꽤나 과격하게 수정했어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 결단력도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용기, 그게 너무 부럽고 멋있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길을 놓지 못해서 지금 대학원까지 다니고 더 상위 학교로의 진학이 좌절됐음에도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 그냥 쉬없음 청년으로 살고 있는데, 내 꿈을 주제넘게 태민 배우님한테 투영하는 일은 아니길 바라면서도 태민이님
태민이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나 기뻐. 이 덕질의 순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때가 많아요. 불만을 가지는 거죠. 공부를 한 게 그런 거니까. 문제시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개선점들을 찾아내고 이런 게 제가 지난 수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해온 것들이니까 막 비판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좀 크거든요. 그냥 let it be 하면서 흐르는 대로 살고 싶을 때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 전에 또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한 드라마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님들을 모셔서 이 정도밖에 작품을 못 만드나? 그냥 그 배우님들을 모셔다가 무드필름만 2시간 찍어놨어도 이것보다 더 몰입이 되고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었어요. 작품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걸 하다가 어떻게 핸드폰을 보다가 태민 배우 사진 폴더를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방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비판과 불만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닮아 있어서인지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내가 가졌던 그 불만의 대상들이 모두 용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모난 모습도 못난 모습도 다 무디게 해주는구나. 나를 온전히 맡겨야겠다 이 사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제 인생에서 덕질이라고 말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한테는 제 본진 이효리 님이세요. 이제 횟수로 20년을 넘게 좋아해오고 있으니까 제 삶의 반을 훌쩍 넘게 효리님을 응원해오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 좋아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마치 오리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처음 본 걸 엄마로 생각한다는 그런 것처럼 각인이 된 것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리님도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데 팬들과 효리님 사이에는 어떤 우정이랄지 의리랄지 이런 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길러 나가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더 좋아하게 되는 연예인 이효리, 가수 이효리, 무대 위 이효리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람 이효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함께 같이 지나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효리님의 곁을 지키고 가까이서 멀리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태민 배우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요. 오케이. 오늘은 2024년 4분기부터 저를 살게 하는 호태와 원태민 배우님, 그리고 오랜 시간 저를 지켜준 효리님, 또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저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았던 팬픽과 비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요. 사랑을 에너지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어쨌든 공대 출신이니까 이런 상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랑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에너지이지 않을까? 제가 물리 전공은 아니라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긴 한데 써놓은 이 자세한 막 물리적 어쩌고 설명은 다 뛰어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할 이유도 계속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과 함께 점점 더 커지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작년에 또 한번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다시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온다면 효리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팬들은 꼭 앨범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니까 우리는 지금 꽤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응원을 하고 사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태도로 앞으로는 사랑하고 싶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다 전하지 못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이건 대본 여기다 안 써놓은 내용이긴 한데 좀 수동 공격적이지 않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만큼이나 표현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지적받았거든요. 그리고 수동 공격적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사랑의 이름으로 만나게 될 다음 어떤 분께서 보신다면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입을 한 대씩 때려주세요. 입술로. 편집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질문으로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지,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마음들만큼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돌려받으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그럼 안녕.